제가 오늘 소개드리고 보여드릴 제품은 양면 용접기입니다. 양면 용접기 중에서도 우리 회사에서 가장 최신 제품인 PTI G라는 모델이에요. 이 제품은 제가 조금 비교를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얘는 트랜스포머 건 타입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많이 쓰셨던 케이블 형태의 양면 용접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면 용접기에는요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타입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런 트랜스포머 건 타입의 제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케이블건 형태의 제품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케이블건 형태는 어떤 특이점을 갖고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이 시편이 센터필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센터필러는 초고장력 강판이죠. 제 경험상 초고장력 강판을 용접하기 위해서는 1000A 이상의 전류가 필요합니다. 케이블건 형태는요, 그 고전류, 1000A 이상의 그 고전류를 이 본체에서 생성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00A 이상의 전류를 이 건 끝까지 온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통구리선이 필요하죠. 통구리선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 케이블 건의 무게가 당연히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뭐가 있냐, 그 1000A 이상의 전류를 온전히 싣고 가기 위해서는 길이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m에서 2.5m 정도로 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케이블건 형태의 제품을 사용하셨던 우리 고객분들께서 어떤 문제점을 좀 호소하셨냐, 여기 무게에 있습니다. 무겁다라는 거죠. 너무 무거워서 나 쓰기 너무 힘들어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그 무게에 대한 가장 큰 요인은 저는 이 케이블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단순히 여기까지만 측정을 했을 때는 한 6kg에서 7kg 남짓할 거예요, 케이블건 형태의 제품들이. 하지만 우리가 들 때 이 본체만 드는 게 아니라 건 케이블까지 같이 들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통구리선이 들어가 있어서 케이블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길이도 어느 정도 2m에서 2.5m로 제한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반경도 사실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반면에 트랜스포머건 형태의 제품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자, 여기가 트랜스가 되겠죠. 내가 필요한 용접 전류를 여기서 생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랬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케이블의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질 수가 있죠. 왜냐면 통구리선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케이블의 길이를 굉장히 길게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또한 전류 손실도 크게 걱정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자, 이랬을 때 이런 장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건의 무게를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얘도 여기까지 했을 때는 한 11kg 정도 돼요. 그렇지만 아까 케이블 형태의 제품보다 훨씬 더 가볍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양면 용접기를 사용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는 사실 무게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한 손으로 들고 있죠. 이렇게 들고 있을 수 있는 요소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무게를 판단할 때 이 본체의 무게만 측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작업할 때는 이 케이블까지 같이 들고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케이블이 무거우면 얘도 같이 무거워집니다. 당연히 작업할 때 어려우시겠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케이블 행어. 왜냐면 이 케이블 행어와 거기에 결합된 웨이트 밸런스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작업자분들께서 보면 이 케이블 행어 거의 다 풀러 놓으시고, 그 다음에 케이블 어깨에 짊어 매시고 또 무겁고 힘들게 작업을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딱 하나예요. 얘가 이 와이어줄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나를 방해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 건의 무게가 유쾌하진 않죠. 유쾌한 무게가 아닌데 더해서 이 와이어줄까지 내 힘으로 버텨야 하니 나는 풀르고 작업을 할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케이블 해머에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자, 우리가 상단 용접을 했을 때, 차량의 상단 용접을 했을 때 보통 우리 케이블 해머의 그 높이가 2m 정도로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힘든 곳을 용접할 때 이 케이블 해머가 들어줄 수 있는 힘이 여유가 없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내가 온전하게 이 힘을 다 떠안고 있어야 하는데, PTI G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해머의 높이를 조절해 주실 수가 있어요. 최대 높이로는 2m 53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최대한 낮추면 1m 59까지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높여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충분히 얘가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케이블 행어의 높이를 최대한 낮춰봤습니다. 1m 59까지 낮춰봤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우리 차량 하부 작업하실 때 만약에 이 케이블 행어가 너무 높이 있다 혹은 고정이 되어 있다 했을 때는 또한 이 와이어줄을 내가 잡아당겨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시겠죠. 그러면 또 풀고서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죠. 적당한 높이에서 적당한 위치에서 나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얘를 풀러내고 작업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케이블 해머가 기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직선으로 되어 있죠. 자, 일직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 거기에 결합되어 있는 웨이트 밸런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작업하는 공간과 위치와 이 제품의 각도와 위치가 일치해야 돼요. 그래야지 웨이트 밸런서를 온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PTIG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블 해머의 자유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제가 이쪽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웨이트 밸런서, 와이어줄이 저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 설명드릴 기능은 오토모드입니다. 오토모드의 원리는 뭐냐면요, 제가 지금 28 용접을 할 건데 얘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지금 이 제품에서 판단해서 용접을 하는 거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어떠한 정보도 입력을 하지 않았고요. 자, 이렇게 용접을 했을 때 이 제품이 판단을 했습니다. 8100A를 전류를 줘서 용접을 했고 208 데카뉴턴으로 눌러줬고 0.46초 동안 용접을 했네요. 그리고 두께까지 지금 이 제품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기능이 오토모드고요. 지금 특히 PTI-G 같은 경우에는 이 오토모드 또한 개선이 됐어요. 기존에 있는 오토모드의 제품들은 얘를 읽어야 될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토모드가 물론 좋은 기능이긴 하지만 작업자가 용접을 하는 동안 작업자가 들고 있어야 되는 불편함이 발생을 하겠죠. 오래 들고 있어야 되는 불편함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근데 우리 오토모드 같은 경우에는 자, 속도가 굉장히 짧아졌죠. 자, 두 번째, 다음 보여드릴 기능은 뭐냐면 암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암 교체가 굉장히 간편해졌어요. 자, 이렇게 해제를 하고 내가 필요한 암을 결착하시기만 하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기존의 암이죠. 자, 기존의 암인데 여기 보시면은 냉각수 호스가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체를 하실 때 풀르고 다시 결합하시고 이러한 과정이 있을 텐데 일단 생략이 됐죠. 왜냐면 안쪽으로 삽입이 됐기 때문에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별도로 결착하거나 해제하실 일이 없어진 거죠. 또한 어떤 이점이 있냐면요, 기존의 방식대로 하실 때 얘를 풀으시다가 여기 흐르던 냉각수가 이 안쪽으로 이렇게 쏟아져 들어가는 경우도 간혹가다 발생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부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결과적으로 유지보수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개선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기능은 뭐냐면 기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 사이가 양쪽의 이 축 사이가 이 정도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1cm 남짓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뒤로 80mm까지 후진이 됩니다. 얘는 오롯이 로드가 80mm 후진하게 되죠. 자, 이 80mm가 후진됐더라도 사실 백패널에 삽입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이쪽에 보이시는 레버를 반대쪽으로 밀어 넣으시고 레버를 제끼시면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이 암이 고정된 상태로 오픈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삽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삽입됐으면 레버만 다시 고정. 이렇게 되면 백패널을 삽입하는 게 굉장히 수월하게 가능하겠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우리가 이 백패널에 암을 삽입하는 게 어렵지 용접하는 게 어렵진 않거든요. 용접은 왔다 갔다 생으로만 가기 때문에 용접하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여기 넣었을 때
예전에는 뭐 밑에서 이게 잡아주고서 이게 넣으시는 분도 계시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이렇게 손쉽게 암을 삽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기능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자, 우리 G360이라는 이 회전 기능입니다. 회전 기능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되죠. 근데 사실 얘가 너무 잘 돌아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나는 이렇게 작업을 하고 싶은데 이 무게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너무 잘 돌아가는 게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맞춰서 그 각도에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용접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기능, 장점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제가 영상 서두에 초반에 우리 케이블 행어를 잘 활용하셔야지 건을 가볍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단 한 가지 경우에 얘를, 이 와이드 밸런스와 이 케이블 행어를 제대로 활용하시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이런 상황, 이렇게 암을 거꾸로 들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웨이트 밸런서를 활용하시기가 좀 어렵죠. 당연히 클립을 풀어서 또 어깨에 매실 겁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우리 X건이라고 하는 건 타입 있죠. 자, 이 친구를 쓰면, 이 제품을 쓰면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교체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일단 암을 다 교체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런 식인 거죠. 암을 뒤집지 않아도 이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위아래로 용접을 해주기 때문에 거꾸로 드는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행어를 100% 활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